안녕하세요. LNF 종목번호 066970의 최신 정보들로 가득 찬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아주 주목받는 기업이죠. 오늘 이 LNF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최근 재무보고서나 뉴스기사 그리고 여러 증권사 리포트들을 좀 종합해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거죠. LNF가 그간 겪었던 어려움 한 2년 됐나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는지, 그리고 또 LFP 신사업이라든가 코스피 이전 상장 같은 새로운 카드로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아마 전기차나 배터리 기술, 또 투자에 관심 있는 당신이라면 분명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소식부터 시작하죠. 바로 2025년 3분기 실적인데요. 무려 8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영업이익이 221억 원. 아니 바로 직전 분기들만 해도 1,400억 원 넘는 손실이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반짝 효과일지 아니면 진짜 체질 개선인지. 네, 정말 그야말로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핵심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주력 사업, 그러니까 하이니켈 NCMA 사업이 회복된 겁니다. 특히 그 테슬라로 가는 NCMA 95, 니켈 95%짜리 제품 출하량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어요. 이게 실적을 확 끌어올렸죠. 아, 그 테슬라 직납 계약건이군요. 네, 맞습니다. 핵심 사업이 살아났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리고 둘째는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됐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손실로 처리했던 재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익으로 잡히는 재고평가 손실 환입 효과, 이게 또 있었습니다. 재고평가 손실 환입. 네, 그래서 전기차 수요 둔화, 그 캐즘 우려가 조금씩 완화되는 시그널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핵심 사업 회복은 정말 반가운데 그 재고평가는 잠깐 회계적인 효과 아닌가요? 실제 펀더멘탈 개선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그 NCMA 기술이요. 니켈 90% 이상 함량의 NCMA를 세계 최초로 상용한 게 LNF였죠. 네, 맞아요. 이 기술력이 이번 회복의 진짜 동력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재고 효과도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NCMA 출하량 자체가 늘었다는 건 확실한 펀더멘털 개선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니켈 90% 이상 NCMA 최초 상용화라는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하고 그 3조 8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직납 계약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셀메이커 안 거치고요? 네, 그렇죠. 셀메이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거니까요. 이게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한 우위였던 거죠. 물론 기존 고객사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중요하고요. 아마 에리조나 공장 쪽 공급도 기대되고 있고 또 2020년 하반기부터는 SK온 쪽으로도 하이니켈 신규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아, SK온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삼성 SDI하고도 계약하게 된다면 이건 국내 배터리 3사 모두를 고객으로 확보하는 거니까 소위 그랜드슬램 달성이라는 상징성도 생기겠죠. 와, 그랜드슬램. 기대되는데요. 그런데요, NCM의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여기에만 계속 의존하기엔 시장 변화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소재로도 눈을 돌리는 거겠죠? 그 NCM LFP 투트랙 전략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전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LNF 플러스라는 자회사를 따로 만들었고요. 이걸 통해서 2020년 말까지 연간 한 6만 톤 규모의 LFP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게 목표입니다. 6만 톤. 네. 최근에 보면 한 3천억 원 규모의 BW, 그러니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 자금도 확보했고요. 특히 LNF LFP는 그냥 일반 중국산 LFP, 보통 2.2에서 2.4 GCC하고는 좀 다르게 에너지 밀도를 더 높였어요. 2.6 GCC. 밀도를요? 네. 이걸로 이제 보급형 전기차나 ESS 시장에서 경쟁력을 좀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일본 미쯔비시 케미컬하고 손잡고 음극재 사업 진출도 준비 중입니다.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까지 포트폴리오로 확 다각화하는 거죠. LFP 투자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CRMA 같은 정책들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인데요. 뭔가 의도한 걸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다 연관이 있죠. 미국 IRA 규제를 염두에 두고 미국 스타트업,
미트라켐이라는 곳에 한 1,000만 달러 투자를 했어요. 미국 현지 생산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거죠. 그리고 유럽 CRM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 현지 고객사하고도 공급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 유럽 쪽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제품만 다양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고려해서 관리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제품 시장 다변화에 더해서 또 하나 큰 변화가 있었죠.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거요. 이게 그냥 소속 리그를 옮기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은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들 있잖아요. 그 펀드들이 기계적으로 LNF 주식을 사야 하거든요. 자동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거군요. 네,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거죠. 이게 또 중요한 게 지난 한 2년간 LNF 주가 누를 때 공매도 물량이 꽤 쌓였었거든요. 이 패시브 자금 유입이 공매도 포지션에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손실을 줄이려고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숏 커버링, 이걸 유발할 수 있어서요. 실적 회복이라는 펀더멘탈 개선하고 이런 수급 개선 요인이 맞물리면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오, 그렇군요. 펀더멘탈의 수급까지. 듣고 보니 꽤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 리스크는 없을까요? 당연히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항상 있죠. 첫째는 역시 그 전기차 수요 둔화, 캐즘 현상이 다시 좀 심해지거나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이건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둘째는 리튬 같은 핵심 광물 가격 변동성입니다. 이게 다시 커지면 또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죠. 가격 변동성 리스크. 네. 그리고 셋째는 고객 다변화를 열심히 추진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테슬라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생산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중국산 LFP 사용을 더 확대한다거나 하면 LNF의 NCMA 출하량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당신은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LNF는 분명히 어려운 터널을 좀 빠져나와서 주력 사업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LFP와 음극재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하려고 하고 있고요. 게다가 코스피 이전이라는 시장의 관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술, 고객, 그리고 시장 환경 전반에 걸쳐서 스스로를 좀 재편하고 있는 기업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26년 실적 전망은 아무래도 NCMA 회복세가 계속 이어지고 LFP 신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대략 한 1,09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한 15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에서 좀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고요. 결국은 계획한 대로 잘 실행하는 능력 그리고 시장 상황 이 두 가지가 관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회복의 방향성 자체는 꽤 뚜렷해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LFP나 음극재 같은 신규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잘 실행하고 또 삼성 SDI 같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내부적인 노력, 이것과 더불어서 전기차 수요나 원자재 가격 같은 외부 변수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지속적인 성장의 열쇠가 될 겁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자,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요. 당신이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LNF는 고성능 NCM과 또 고밀도 LFP라는 양극재 무기를 가지고 비중국 배터리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심화될 수도 있는 지정학적 갈등이나 또 각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어쩌면 현재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LNF 같은 기업에게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면서 한번 고민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